지난해 연말, 사실 지난해 연말이라고 하니까 오래된 것 같지만 며칠 안 됐어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숙행 씨의 불륜 의혹. 그런데 당사자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상간 피소를 당한 가수 숙행 씨와 부적절한 만남, 그러니까 불륜 의혹이 불거진 해당 남성, 유부남이죠. 이 유부남이 직접 등판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을 어허. 열었는데 일단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듯한 항변입니다. 그리고 숙행 씨를 감싸는 듯한 모양새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신에 대해서 1979년생 사업가다 숙행 씨와 동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다시 되짚어보는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처음 만난 건 2024년 8월에서 9월경이다라고 특정 지으면서 지인과 캠핑 관련 사업 그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행 씨와 어울리면서 만나게 됐고 이후 숙행 씨 역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의 접점 때문에 지인으로서 알게 되면서 안부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에 이 남성이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숙행 씨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이 해당 남성의 주장입니다. 허허. 숙행 씨와 만났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첫 만남부터 지금 술술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대체 어떤 점이 억울하다는 건지 자세히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 같은 걸로 돼서 누가 봐도 숙행이가 완전히 비난받아야 될 사람으로 너무 나와서 어찌됐든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은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왜곡된 게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친구가 매니저가 현재도 병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행이가 행사를 다니거나 할 때 동행해줄 친구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호기심에 시간도 되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 사실을 이제 아마 알고 이거를 이제 교제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당연히 가정이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가정이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죠. 자녀도 있어요. 지금 자기의 상황, 유부남이고 인정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인정했는데 근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유부남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 뭐가 지금 얘기 들어본 것 중에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 가지가 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일단 1차적으로 교제 시기입니다. 그 아내에 따르면 두 사람이 사귀는 관계 중에 행사장에도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등장하기도 하면서 남녀 관계를 이어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행사장에 동행했던 그 시기에는 당시에 정식으로 교제하는 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에 따르면 정식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또 지난해 4월 숙행 씨의 콘서트가 있던 시기에 본인이 고백을 함으로써 연인 관계로 좀 발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불법 행위로 의유를 하게 되면 파탄된 가정이냐 아니면 아주 좀 평온한 가정이었느냐가 또 판단의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부인하고 있는 사실은 동거를 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네. 반박입니다. 이 동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아내분이 근거로 들었던 건 이 엘리베이터에서의 CCTV였거든요. 네. 이제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깝게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것도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 본인이 별거 이후에 따로 얻어서 살고 있는 집에 숙행 씨가 왔다가 찍힌 것에 불과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동거한 건 아니다. 한 집에 살았다는 건 내 아내가 단정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글쎄요. 이 유부남이란 사람의 이 남성의 해명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에게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일단은 보세요. 아내와 서류상으로 정리가 된 상태도 아니었지만 동거만 안 했을 뿐, 그죠? 교제를 한 건 교제라는 표현도 그렇고 정식 고백이라는 표현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숙행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부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집을 따로 얻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구는 어떻게 사야 되며 가전은 어떻게 해야 되며 밥은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친구가 가구 정도 소개시켜주고 저한테 필요한 반찬들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죠. 깊이 얘기 안 하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어요. 숙행이한테. 제가 나는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혼을 전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얘는 겁을 엄청 냈죠. 처음에는. 야, 나 연예인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엄청 많이 겁냈죠. 그리고 와이프가 전화 오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이후로는 조금 제가 유명한 사실 좀 있고 아니랬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최재범 교수님, 이 유부남이라는 남성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면 뭐가 왜곡됐다, 지금 왜곡됐다는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숙행 씨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도 처음에는 그 남성의 아내분한테 이제 뭐 휴대폰에 액정 화면 뜨고 그러면 이제 뭐 뜰 거 아니에요. 뭐 아내든 뭐라 표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러면 이거만이나 놀라다가 처음에 놀라서 도망쳤다가 저리 도망쳤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안일해졌. 이걸 지금 할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가 왜곡됐다는 그러니까. 왜곡된 게 없죠. 아까 뭐 장유미 변호사가 그 사람 입장을 대신 얘기해 줬지만 그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시점 얘기를 하고 동거 안 했다는 건데 동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와서 애정 행각을 보인 게 CCTV 찍혔잖아요. 그럼 동거 안 하고 애정 행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는지 누가 알 수 있냐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결혼 상태에 있고 아직 서류상으로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불륜을 행한 건 맞잖아요. 그거는. 그걸 뭘 변명을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숙행 씨를 보호하기 저러는 것 같아요. 네. 숙행 씨가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하차라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걸 좀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리어 수렁에 더 빠지는 꼴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내와 당장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자녀가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까지 데려와서 이제 아이가 수능 보고 그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험 망칠까봐 이제 나름 아빠 입장에서 배려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그럼 자녀가 몰랐을까요? 아빠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네. 다른 집으로 어서 살잖아요. 아니 아이들은요 요즘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아니, 지금 고3쯤 되면 다 알아요. 엄마는 또 모르겠어. 엄마가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최소한 물어는 네. 봤을까요? 뭐 엄마, 그럴 수 있죠. 아빠랑 왜 별거 했어? 네. 뭐 꼬치꼬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부만 해요? 그 집안 꼴이 이런데?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이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면서 숙행에게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모든 게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득을 했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예. 숙행에게도. 이혼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모든 게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마찬가지란 말은 뭡니까 대체? 아니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숙행 씨도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하니까 뭐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졌다는 네. 거잖아요. 마무리 안 된 거죠. 네. 마무리가 됐으면 아내가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아하. 아내가 왜 내용 증명을 보냈겠어요? 그 정도로 하면 이거는 이혼이 끝난 게 아니고 네. 뭐 사이가 안 좋은 관계지만 부부관계는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남자가 얘기하는 이 뭐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네. 도리어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숙행 씨 역시 이 남자의 이 이혼 관계 가정이 뭔가 완전히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고 저는 어차피 재판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동거를 하느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북부진 오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 특혜를 너무 마녀사냥하는 거 아닌가. 유부남 만난 사실 자체는 뭐 평생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게 어쨌든 저한테 저 말만 믿고 속아서 그렇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너무 대국민적으로 완전 잘못된 여자로 이제 낙인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요.
글쎄요. 이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안진영 기자님, 이 남성분은 뭔가를 좀 잘못 이해하거나 착각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숙행 씨한테 나이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 결혼 안 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서 숙행 씨가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기를 사귀었다면, 자기와 교제를 했다면 지금 이 남성의 주장대로 숙행 씨는 정말 전적인 피해자다. 나만 믿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마녀 사냥 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데,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자기가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하고 있는 이혼 수속을 밟아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숙행 씨라는 사람도 이 남성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뭐가 마녀 사냥이라는 거고 뭐가 지금 잘못된 여자라고 보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서 이 남성의 발언 중에 오류가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뭘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당장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으나 자녀가 수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즉, 이 얘기는 정리하고 싶었으나 정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사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끝난 사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와중에 또 숙행 씨도 이렇게 남성이 모두 내 잘못이다. 숙행 역시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중들한테 숙행 씨가 뒤집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볼 때 처음에는 읍소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이 유부남은 자신이 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숙행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거다. 네.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을 것 같다. 마음 아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마음 아프다라고 할 대상은 숙행 씨보다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수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내 쪽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숙행 씨와의 문제를 왜 공론화시켰을까? 정말로 끝난 관계면은 아내 역시 이기면 완전히 끝내자 할 수 있는데 공론화시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주장은 이겁니다. 원망의 타깃이 필요했던 것 같다. 연예인이라 공격하기가 좋지 않냐. 사실 난 여자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 당시 다른 여성에 대해서 복수하지 못한 거, 공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복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숙행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사실에서 숙행 씨를 문제 삼고 있는데 여전히 숙행은 잘못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남성의 모든 발언은 나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다쳐도 되지만 숙행만은 보호해달라. 결국은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 법조인이신 장유민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남편이라는 사람, 유부남, 이 남성이라는 사람은 왜곡됐다, 이 언론 뉴스파이터를 비롯해서 많은 지금 이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 문제 다루면서 뭐 이제 동거했다, 자기랑 이 숙행 씨가 동거했다 등등등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마치 부풀렸다고 하는데 지금 동거했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까도 최재명 교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마녀 사냥이니 사실 왜곡이니 숙행 씨는 전적인 피해자니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인 다툼을 이 위에서 막 시쳇말로 뭐 밑에 뭘 까는 거예요? 뭐 밑자락 까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지금 이런 발언을 좀 고르고 골라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좀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했을 때 그냥 마음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을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파탄을 냈을 때 저희가 대단히 좀 많은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는 소송 유형이 이제 상간녀 내지는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이 손해배상 소송이 상당히 요즘 많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로펌들이 생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
형사적으로 배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소송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때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깨면 그건 정말 위자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해야 되고 돈으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미 파탄이 났고 그리고 더는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인 경우에는 어떤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라고 통상 지칭되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이걸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미 어차피 그 가정은 깨져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가정의 회복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 남성이 우린 이미 깨졌고 이게 깨졌다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별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를 했었고 본인의 과거의 여성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깨질 대로 이 깨진 과정이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고 싶어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뭐랄까요? 법률적인 전략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아마 소송으로 이 부분이 비화되더라도 계속 견지해 나갈 주장으로 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뭔가 전략, 나름 지금 자문 받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면 이 남성은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시체말로 숙행 씨를 카바 쳐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이런 인터뷰를 유튜버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숙행 씨 다시 이 방송 나올 수 있고 이미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글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다루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기 앉아 계신 패널 여러분들도 저런 설명이나 해명을 들을수록 점점 미궁에 빠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상당한 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숙행 씨는 2011년 데뷔를 한 이후에 상당히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들여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인데 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모든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하지만 숙행 씨 역시 본인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여파가 앞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숙행 씨가 이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과연 정말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네. 주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차분하게 요 사안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